안녕하세요. 네, 한컴MDS 애저 솔루션즈 아키텍트 박원철입니다. 한컴MDS에서는 매년 많은 오프라인 세미나를 연말마다 진행을 해왔었는데 현재 상황에 맞추어서 금일은 온라인 웨비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을 이용하여 문의를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만약 답변을 못 받으신 분들은 메일을 통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저 싹쓸이 온라인 웨비나 시작하겠습니다. 클라우드의 사용이 대중화되었지만 첫걸음을 뗄 방법을 찾는 사람도 아직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클라우드를 처음 접하는 당신을 위한 아키텍트 101 지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오늘 주어진 시간이 20분인 만큼 짧고 굵게 준비를 해봤고요. 먼저 솔루션을 어떻게 클라우드화 할까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 사용 시나리오는 여러 가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볼 수 있는데 기존 제품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하거나 새로운 프로젝트를 클라우드에서 처음부터 진행을 하는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먼저 기존 인프라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하던 그대로 리프트 앤 시프트 방법을 먼저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IDC 혹은 장비 및 시스템들을 자체적으로 구매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상하는 제품으로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현재 렉에 넣었던 장비 구성 그대로 또는 비슷한 구성으로 클라우드에서 구성하시고 운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자유도가 다소 올라갑니다. 기존의 인프라들을 리프트 앤 시프트 하는 경우 많은 경우들이 네트워크 장비를 제외하면 가상 머신들로만 구성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해보자면 대부분이 이제 이아스 형태로 구성이 된다는 것이고 가상 머신들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은 처음 구성을 파스 형태로 많이 가져가서 관리 포인트를 낮추는 방법도 있습니다. 클라우드 프로젝트라고 이제 이중화, 백업, 부하 분산과 같은 기본적인 고려사항 또한 빠질 수 없으니 구축하실 때부터 처음부터 이제 고려해서 아키텍처를 짜시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우드의 시나리오가 마이그레이션과 새로운 프로젝트 기반으로 나눌 수 있듯 사용자 또한 두 분류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구축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입니다. 클라우드가 자리를 잡게 되며 장비 구매에 대한 초반 투자 금액이 사라지면서 디바이스 전문 회사들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생소한 단어들을 많이 접하셨을 건데 간략하게 자주 보시거나 들을 수 있는 용어들을 포인트만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라우드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웹 호스팅을 하시거나 여러 가지로 사용 용도가 있겠지만 대부분의 솔루션들은 다음과 같은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 하이 어벨리비티, 고효용성은 오랜 기간 동안 운영이 가능한 상태의 성질을 뜻합니다. 즉,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특정 서비스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전체 솔루션은 정상 동작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는 뜻입니다. 서비스가 중단되는 형사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유지보수, 업데이트 등과 같은 이유로 중단될 수 있고 주로 HA 구성은 같은 서비스를 하나 더 만들어 둡니다. 특정 서비스에 장애가 발생했을 시 혹은 방금 말씀드린 유지보수나 업데이트 같은 부분이 있을 시 하나 더 만든 서비스로 트래픽이 갈 수 있게 해둡니다. 애저에서 고가용성은 장애 범위를 어디까지 보고 구성하느냐에 따라 HA 구성 대상을 리전이나 존으로 구성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로드 밸런싱인데 부하 분산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트래픽이 들어와 하나의 가상 머신을 몰릴 경우 응답 시간이 길어지거나 서버가 다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부하 분산입니다. 애저 로드 밸런서는 많이들 아시는 로드 밸런서, L4 스위치 같은 것들이 이제 이 해당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트래픽 매니저는 DNS를 이용하여 부하 분산을 해주는 글로벌 서비스로 레이턴시와 위치값 같은 것들을 이용하여 분산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는 URI 패스 기반으로 부하 분산하는 흔히들 아시는 L7 스위치 서비스입니다. 프론트 도어는 다소 차이점이 있으나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의 글로벌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부하 분산 서비스를 사용할지는 지금 보시는
지금 보시는 이 디시전 트리 같은 것들이 있으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레질리언트, 네, 회복성은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어떻게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흔히들 아시는 RTO, RPO, 장애 발생 시 허용하는 다운타임과 복구 포인트가 여기에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복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애저 백업이나 사이트 리커버리 같은 서비스들을 이용해 커버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케일러빌리티, 확장성은 원하는 시점에 확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기존에 그 IDC나 자체 구성하셨다면 늘어난 트래픽에 대해 확장성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비를 구입해야 하며 해당 장비가 도착하면 설치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클라우드에서는 구매부터 장비 수령 대기, 설치까지의 시간 소요가 필요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특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사용량에 따라서 확장을 자동화시킬 수 있습니다. 버추얼 머신 스케일 셋을 사용하게 되면 가상 마신의 CPU나 메모리 등과 같은 값들을 기반으로 오토 스케일링이 가능합니다. 파스 제품을 사용을 하시면 이러한 확장성 부분까지 애저가 관리해주는 서비스들이 많습니다. 여태껏 클라우드를 확인해 보시면서 조사를 하시면서 이아스, 파스, 사스 이런 단어들을 많이 접해 보셨을 건데 조금 약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장 왼쪽에 가장 왼쪽은 기존 클라우드 이전의 매니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트워크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모든 영역을 관리하였습니다. 기존 IDC나 혹은 기존 자체 렉을 구입을 하셔서 거기에 서버를 다 꽂고 이제 사용하셨을 때 모든 걸 다 관리를 하셨어야 됐죠.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된 형태가 이제 여기부터 이제 클라우드에서 사용을 가능하신데 이것이 이제 이아스에 해당됩니다. 왼쪽에서 두 번째입니다. 네트워크 스토리지, 서버, 가상화까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에서 관리를 해줍니다. 애저 버추얼 머신을 생성하면 OS부터 사용자 입장에서 커스터마이징 및 관리가 가능한데 이렇게 OS 부분부터 어플리케이션까지 하드웨어 관리를 하지 않는 서비스 모델을 이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우측에서 두 번째, 파스 서비스입니다.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 부분만 관리하고 나머지 모두 클라우드 벤더사가 관리를 해주는 서비스 모델입니다. 조금 쉬운 예를 들자면 파스 제품 중 앱 서비스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해당 서비스에 사용하는 코드만 올리면 코드를 돌려주고 나머지 아래에 있는 부분은 모두 애저에서 관리해줍니다. 가장 우측에 있는 사스는 모든 부분을 벤더사가 관리해줍니다. 사용자는 사용만 하시면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오피스 365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웹에서 열어서 그냥 바로 쓸 수 있는 상태.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알아보았지만 이제 아직 어떻게 솔루션을 클라우드화할지에 대해서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으실 겁니다. 추천드리는 방법은 이제 내가 필요한 것들을 다음과 같이 체크리스트로 정리를 해보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원하는 결과물은 무엇인가? 웹사이트가 될 수도 있고 IoT 솔루션이 될 수도 있고 원하시는 결과물을 먼저 정해봅니다. 필요한 기능은 무엇인가? 해당 결과물에 꼭 들어가야 하는 기능 같은 것들을 나열해봅니다. 대시보드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특정 데이터 기반, 알람과 같은 기능 등 다양한 기능들이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기능들을 구성할 서비스를 이아스, 파스, 사스 중 어떤 것들로 채워나갈지 정해봅니다. 추가적으로 이중합, 백업, 그리고 부하 분산, 보안 같은 부분들이 이제 필요한지 판단도 해서 이제 추가를 해봐야겠죠. 서비스들을 이제 사용하시다 보면 과연 해당 서비스 관련해서 애저가 최소한의 가동 시간 같은 부분을 약속을 하는가라는 부분이 궁금해지실 겁니다. 예를 들어서 파스나 이아스 같은 구성해놨을 때 과연 이것이 1년 내도록 켜놨을 때 어느 정도까지 가동 시간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이제 처음에 구성하실 때 좀 알고 가셔야겠죠. 아마 그 회사 내규에 따라서 이제 많이들 조사를 해서 이제 결제를 올리실 건데 이용자 SLA가 이제 그 해당 내용을 포함하고요. 이용자와 제공자 간의 서비스 관련 약속으로 예를 들어 99.99% 가동률을 보장한다라는 부분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걸 이제 1년 시간에 따져서 이제 나눠보면 이제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몇 시간이고 다운타임이 이제 이 정도까지는 이제 보장이 되는구나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뭐 각 서비스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뭐 구성해야 되는 뭐 그런 필수 요소도 있습니다. 뭐 SL을 보장하는 뭐 구성 요소 같은 것도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좌측에 이제 웹사이트를 방문하면 각 서비스당 보장되는 SL을 손쉽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키텍처인 애저 가상의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이제 빠르게 구성을 해보고 아키텍처를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뭐 hancomMDS.com이라는 웹사이트를 글로벌하게 이제 호스팅을 하고 싶다고 가정을 합니다. 결과물은 이제 글로벌리전 기반 웹사이트가 될 거고 필요한 기능은 호스팅 서비스와 호스팅 서비스의 CPU나 메모리 관련 알람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너무 좋은 일이겠지만 만약 트래픽이 몰리게 되면 이제 뭐 저희도 알아야 되겠죠. 뭐 특정 조치를 취해야 되니까. 그리고 또 EAS와 파스를 조합하여 손쉽게 구성을 진행하며 백업, 부하 분산 관련 기능들이 해당 웹사이트에 구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구현해 줄 서비스들을 이제 조금 찾아보셔야 됩니다. 가장 위에 보라색 아이콘은 이제 트래픽 매니저라는 서비스입니다. 조금 전에 간략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기능 중에 위치 기반 라우팅이 가능합니다. 보통 이제 그 글로벌 서비스를 진행하실 때 각 지역마다 법, 규정 같은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트래픽 매니저로 위치 기반 라우팅을 설정하여 이제 보여주는 이제 뭐 페이지 같은 걸 설정해 줄 수도 있고 뭐 컨텐츠를 다르게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 아래에 이제 파란색 두 개의 서비스들은 버추얼 머신이라는 서비스와 이제 앱 서비스라는 것입니다. 웹 티어, 뭐 비즈니스 티어 구현에 꼭 필요한 서비스들이기 때문에 제일 처음에 이제 트래픽 매니저를 통해서 들어온 부분을 이제 처리를 해주겠죠. DB는 버추얼 머신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으나 여기서는 이제 관리가 편리한 파스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백업은 이제 버추얼 머신, 앱 서비스, DB에서 백업을 설정하여 사용하시면 되시고 부하 분산 같은 경우는 애저 로드 밸런서 가장 밑에 있는 그 초록색 아이콘 애저 로드 밸런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서 애저 뭐 조금 다르게 가져가신다면 뭐 애저 프론트 도어를 제일 앞에 놔두고 최상단에 놔두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게이트웨이로 구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거 이제 나중에 뒤쪽에 뒤쪽에 VM이나 앱 서비스를 어떻게 들고 가시냐에 따라 이제 바꾸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해당 서비스들로 이제 가장 흔한 구조인 N티어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트래픽 매니저 사용으로 지역 기반 라우팅이 되기에 만약 다른 지역에서 접속 시 각각 설정된 리전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됩니다. 부하 분산은 버추얼 머신 앞에 위치한 로드 밸런서가 담당하게 됩니다. SQL은 필요에 따라서 동기화 혹은 이제 뭐 지역별로 따로따로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SQL뿐만 아니라 다른 스토리지 또한 지역별로 두거나 싱크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전의 아키텍처를 조금 더 관리가 쉽게 파스로 구성하면 현재 보시는 화면과 같습니다. 약간 드라마틱한 결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조금 과도하게 좀 줄이긴 했는데 부하 분산과 같은 부분들을 파스 서비스가 알아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림도 훨씬 간단해졌습니다. 아까 그 각 VM 앞에 달려있던 로드 밸런서 같은 부분도 다 해결이 됐죠. 왜냐하면 그 파스 서비스는 그 부하 분산 부분을 다 해결해 주기 때문에 앱 서비스도 이제 그림이 한 개로 표현되었지만 웹티어를 담당하는 앱 서비스, 뭐 비즈니스 티어를 담당하는 앱 서비스, 뭐 앱 서비스를 뭐 종류를 나눠서 구동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건 하나로 퉁쳐서 이제 제가 장표에 나타냈지만 아마 조금 더 자세하게 세세하게 조금 설명해 보자면 앱 서비스가 이제 티어별로 나눠서 구성이 되겠죠. 근데 거기서 이제 장점은 저희가 이제 뭐 특별히 로드 밸런싱이나 뭐 이런 뭐 그런 부분 이제 신경 쓸 필요 없다라는 부분이 이제 가장 큰 장점이 되겠죠. 그리고 또 만약에 제가 뭐 부하 분산 해놨다 하더라도 또 거기서 또 트래픽이 더 많아지면 VM을 이제 뭐 스냅샷 떠서 이제 뭐 하나 더 배포하고 이런 작업도 필요하신데
이제 그런 작업도 이제 뭐 딱히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다 늘어나고 다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예시 아키텍처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원하는 결과물이 IoT 예지 정비 솔루션이며 모니터링 대시보드, 알람이 필요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관리 포인트를 낮추는 것을 지향하기 때문에 파스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필요한 기능은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대로 가져가시면 되실 것 같고, 필요한 기능들을 만족시키는 파스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제 구성을 해보면, 지금 보시는 그림과 같습니다. 기기들과 연결되는 인터페이스는 좌측에 저쪽에 반짝거리는 그 IoT 허브가 담당하게 되고요. IoT 허브에서 스트림 애널리틱스로 중간에 이제 반짝거린 그 스트림 애널리틱스로 데이터를 보내 머신러닝 모델을 적용하여 특정 값 이상일 경우 애저 펑션으로 보내 SMS나 문자로 받아보게 됩니다. 머신러닝 같은 경우는 애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한 데모 구성이나 뭐 간단한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뭐 스튜디오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델을 만들 때 생성 비용이 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애저 서비스 중에 그 머신러닝 스튜디오라는 부분은 알고리즘도 다 제공해주고 제가 데이터만 해서 이제 그 학습 종류만 좀 정해서 제가 가져가게 되면 모델을 바로 만들어서 그 모델을 또 펑션에 연결해서 받아볼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해당 기능을 사용해서 이제 쉽게 봐서 이제 뒤쪽에 지금 뒤쪽에 이제 그 트윌리오라는 그 SMS 툴이나 이제 샌드그리드로 이제 메일을 보낼 수도 있고요. 이제 해당 데이터를 그 NoSQL 기반 DB 집합소로 볼 수 있는 파스형 DB, 코스모스 DB에 이제 저장을 하시고 해당 데이터 기반으로 대시보드를 이제 이렇게 앱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꾸며서 보여주실 수가 있습니다. 샘플 아키텍처 한 2가지 정도를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이제 본 세션을 이제 마쳐 보겠습니다. 보시는 아키텍처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REST API를 처리하며 레디스는 세션 스테이터스 캐시용으로 사용이 됩니다. MySQL과 코스모스 DB 그리고 실시간 이벤트 데이터는 애저 데이터브릭스라는 데이터 분석 플랫폼에 의해 분석되게 됩니다. 해당 분석 데이터는 파워 BI 혹은 추천 엔진 머신러닝 모델 그리고 사용자의 기기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해 리포트를 보내게 됩니다. 지금 보신 아키텍처는 IoT 관련 아키텍처를 하나 더 들고 왔습니다. 우선 좌측의 IoT 엣지 부분은 애저에 연결되기 전의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IoT 엣지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엔드단 기기 혹은 게이트웨이 단에서 돌아가는 컨테이너의 관리를 용이하게 해줍니다. 뒤쪽의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가 IoT 허브로 들어온 데이터를 처리 가공하여 이벤트 허브로 보내준 뒤 붕괴하게 됩니다. 시계열 데이터의 저장, 시각화를 담당하는 쪽이나 데이터 레이크의 저장 후 파워비아이에서 표시 혹은 스트림 애널리틱스를 거쳐 애저 펑션 그리고 노티피케이션 허브를 통해 노티를 보내는 방법으로는 이제 나눠졌습니다.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데 있어 잘 구성이 되어졌다 아니다의 척도는 적절한 서비스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Q&A는 지금 채팅창을 통해서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성심성의껏 이제 대답을 해드릴 생각이고요. 만약에 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늦게 들어오신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답변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저희가 메일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